오늘은 사랑 많이 받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의 결정적 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커플의 모습을 남자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여자는 그의 말 한마디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쉽게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그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고 외모도 나쁘지 않으며 경제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반면 또 다른 친구 박 대리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특별히 잘생기기도 않았지만 주변에 항상 그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면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은 내적인 무언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사회적 위치. 이것들을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적 요소들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핵심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더 깊이 나눠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의 기본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뱀을 극구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찾아와서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혐오와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대상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그들의 사랑도 밀어내게 됩니다. 2023년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둔감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배 더 많은 사회적 연결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이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명은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가 먼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표정, 말투,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모습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남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 이전 연애에서의 배신 등으로 인해 남자는 다 그렇다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아무리 좋은 남성을 만나도 그를 뱀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처럼 보이는 남자가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제가 진행한 커플 워크숍에서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문제는 남자친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남성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람을, 이성을, 그리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안전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그중 우리는 항상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안전 욕구는 편안함, 상처받지 않음, 거부당하지 않음을 추구합니다. 반면 성장 욕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회적 인정과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어떤 남성이 더 매력적입니까? 힘든 것이 싫어요. 다치는 것이 싫어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남성입니까? 아니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성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전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함만 추구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만 하고 쉬운 일만 찾다 보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장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결국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 초 한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필은 도전적인 취미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사학등반, 마라톤, 창업 등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미움받기 싫어요, 거절당하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어떤 집단에서든 약 20%는 근거 없이 당신을 미워할 것이고 또 다른 20%는 근거 없이 당신을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려면 미워하는 사람의 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부처, 공자, 무함마드. 이들은 또한 가장 많은 미움도 받았습니다. 유튜버인 제가 악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제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플이라도 달린다는 것은 누군가 제 콘텐츠에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 욕구를 포기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결핍에 초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100가지 사랑을 주었는데 그중 90가지는 만족스럽고 10가지는 부족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족한 10%에 집착합니다. 왜 이것도 해주지 않아? 왜 저것도 해주지 않아? 라며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받은 90%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가지를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은 10가지에 짜증을 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 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싶을까요?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이 해준 90가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나머지 10가지도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2024년 2월 한 커플 테라피스트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커플들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과도하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해준 일에 대해 실제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했고 이것이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생존, 안전, 사랑, 존중, 자아 실현 중에서 하위 4가지 생존, 안전, 사랑, 존중은 결핍 욕구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나 휴대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채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료가 90%만 차 있어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100%가 아니라 90%라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애단타 중 한 명은 항상 여자친구에게 왜 나에게 더 관심을 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여자친구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놀랍게도 여자친구는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에 초연하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은 사랑의 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어떤 것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해. 사랑한다면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해야 해.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해 등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26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2024년 초 한 심리학자가 사랑의 언어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 시간, 선물, 봉사, 신체 접촉, 언어적 확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상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제 친구 중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외모도 준수하고 경제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반면 또 다른 친구 이 대리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특별히 잘생기기도 않았지만 주변에 항상 그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김 과장은 사랑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에게 26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그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방식이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2024년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랑의 표현 방식을 고정관념으로 가진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여자친구가 선물을 자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그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상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가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발달과 위대함의 결합입니다. 발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중년으로, 노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위대함이란 각 발달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놀이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연애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양육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평화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 맞는 과업을 최고로 수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성장입니다. 2025년 초 한 심리학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각 단계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남자 중 한 명은 30대 중반임에도 여전히 대학생 시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없는지 불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점차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의 데이팅 생활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책임의 범위는 계층적으로 확장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내가 피곤하면 쉬는 것처럼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집단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속한 회사, 커뮤니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은 생물계 전체, 나아가 우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런 수준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책임의 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람을, 이성을, 그리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 욕구를 포기하십시오. 미움받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핍에 초연하십시오. 받은 90%에 감사하고 부족한 10%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넷째, 사랑의 상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성장하십시오.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책임의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표현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가 내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 취향,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하여 사랑받는 남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